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또 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세명 조사를 했나 봐. 와, 이건 네.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 들었지. 아, 그러네요. 와, 키워준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외국 갔다 오면 뭐 낙타에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예. 너희 여사가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자, 그 앞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여사가 이원모 공천 주고 싶어서 뭐 그런다, 아무튼 이런 보도가 나왔던 서울의 소리에서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무 개입 정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 그 서울의 소리와 통화를 한 당사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인데요. 김 전 행정관이 이제 국민의힘 전대를 앞둔 지난 7월 초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뭐 일시배달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관련된 걸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볼게요.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 들었지. 아, 그러네요. 와, 키워준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외국 갔다 오면 뭐 낙타에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이렇게 밝고 순이 네. 마팅하는 거지. 야. 근데 또 이제 당대표까지 해보다 봐라.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예. 너희 여사가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배신감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 완전히 뭐 마탱이가 간다. 근데 만약에 당 대표까지 한동훈이 돼봐라. 그럼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치면 아주 그냥 여사가 뭐 들어왔다 놨다 한다고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를 잘 기획해서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김 전 행정관이 야 이거 좀 취재해서 기사 써봐라고 뭔가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총선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던 시절에 뭐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뭐 당내 여론조사 당비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의 대선 인지도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총선 관련된 게 아니라 왜 너희 대권 노름하는 걸 당비로 해? 그럼 당비 횡령 유용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를 네. 이제 용산에 있는 인사가 한 언론에 이거 써봐. 이걸로 한동훈을 공격해봐. 기획을 해봐라고 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그 기사가 났어요. 났죠? 서울의 소리에서. 네. 네. 서울의 소리 7월 12일자 단독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아니 근데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 뭘 이용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야 이거 써봐 그러면 기자들 또 쓰고 거기 맞춰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제보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 의심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되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 보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는 봐야 돼요. 아니면 이것도 뭐 그냥 밑에 행정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저에게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요. 예. 저 큰명도 있지만 저는 녹음하는 걸 몰라요. 네. 평생에 녹음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실내에서 대화하는데 네. 그걸 녹음해가지고 트는 거예요. 네. 아주 저는 비열하다 봐요. 아 그건 뭐 좋지 비열하다. 않은 행동이라는 왜 그러냐면 예. 그게 진실이라고 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도요. 예를 들어 술 한잔 먹다 보면 이게 뭐 이상한 대화도 할 수 있고 우리 옛날 말에 임금이 없는 데서 임금이 욕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건 녹음하면 이게 막 윤석열 X에서 욕 때문에 이상한 사람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술자리에 그걸 할 수도 있고 네. 술 한번 그럴 수 있어요. 이 녹음만 봐서 이게 그때 모든 상황이 정황을 모르고 네. 딱 이게 틀었을 때 네. 이걸 전적으로 이게 다 진실이라고 믿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다루는 게 좀 적절한가 이런 녹음 가지고 아니, 그 이런 저도 데 의문이 들고요. 일부는 약간 공감인데 예. 이제 이 경우에 그냥 이렇게 뒷담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공격 좀 해봐
했는데 그 공격이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에 일부 팩트도 있을 거고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도 한 450명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는 이제 그 한동훈 좀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아주 한동훈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예. 대통령실에 있어요. 예. 아마 이제 김대남 이분은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적인 의견 같아요. 네. 들어보면 그런데 그걸 기자한테 이제 막 이야기를 했겠죠. 음. 따라서 저는 여기에는 약간의 과장이나 허풍도 섞여 있을 거고 또는 이게 그 자기 합리화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그 공천이 안 되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공천 관리 위해서 심의회가 내가 떨어진 게 아니고 저 이혼모에게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심이 밀어져 가지고 됐다 이렇게 주위에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 진짜 제 주위에 출마한 사람 많거든요. 고집된 사람 한 명도 자기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어디 뭐 김건희 라인 어디 네네, 라인. 뭐그 얘기는 한번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네. 여기도 그런 게 그 자기 합리화나 허풍 과장도 있을 거고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그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 중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희룡 밀고 일부는 나경원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내외의 뜻은 아닐 거란 말씀이세요? 그럼요. 이게 다 그 개인 뜻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수석들 비서관들 개인의 뜻이 만나보면 다르다라는 것과 그 조직적으로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개인이 그 어떤 누가요? 행정관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 공당의 대표가 누가 되는지. 행정관들도 이게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이고 꿈이 있고 하다 보면요. 자기 정치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있고 나는 한동훈 되면 좋겠다. 나는 원희룡이 밀어야 되겠다. 다 이게 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김대남 씨 정도 출마 생각이 있고 이 정도면 네. 선임 행정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자기가 미는 사람이 있어요. 나경원 미는 사람도 있고 원희룡 미는 사람이 많았죠.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는 원희룡을 많이 밀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개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이게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 미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근데 좀 모순적인 게 서정원 변호사 바로 요 자리에 앉고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당대표 뽑기 전에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 당대표 안 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요 자리에서. 이 원희룡 변호사님 많았다고 제가 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 말이 그러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시킨다고 이렇게 한동훈 욕하지 않고 자기는 소신껏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내용을 잘 들어보면 네. 그런 자기 소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동훈 이런데 싫어한다. 예를 들어 자기는 한동훈 좋아하는데 대통령이 한동훈 떨어뜨리려 한다고 일하는 막 마지못해 시켜 일하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대통령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네. 뒤에 보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박영선 양정철 얘기 나올 때 뭐 골 때린다 뭐 대통령 향해서 뭐 꼴통이다 이런 거 표현도 써요. 물론 뭐 전화긴 하지만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5시간을 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렇게 할 얘기가 서울에서 이렇게 기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한테 세민연. 내가 사주했어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직접을 해요. 그러니까 통화 녹취가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야 서울의 소리 니네 막 고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 고발한 시민단체 그거 당 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 여기 시민단체들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 말씀하신 뭐 세민연 그런 뭐 보수 우파 플랫폼에서 이런 데서 하는데 그거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럼 이거는 뭐 용산발 고발 사주입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뭐 저는 팩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잖아요. 네. 그럼 시민단체들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누구에게 고발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또 어떤 사람은 제 주위에는요 일베 있잖아요. 자기가 일베를 꽉 잡고 있대. 자기가 다 시켜서 일베에서 누굴 물어뜯으라면 한다 이렇게 좀 과장한 사람도 있고 팩트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네. 이 사람이 뭐 이 단체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네, 네. 세민연. 세민연 이 단체가 얼마 안 된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고발 좀 해.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다 봐요.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보수 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사세행이라고요. 김한매 씨인가? 그것도 보면 이게 한 50건 이상 고발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뭐 야 너 이거 고발 좀 안 하고 그냥 둘 거야? 이러면 이게 고발할 수도 있고요. 보수에서는 그 이종배 씨라고
서울시 의원 하는 아, 예. 이분이 고발을 또 몇십 건 해요. 프로 고발러 이런 한 게 프로 분 있죠. 고발러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중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한 게 물론 대부분 많겠죠. 어. 근데 또 친분이 있으면 야 이것도 좀 고발해. 이재명 대표 이것 좀 해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 저는 예. 충분히 했을 수 있다 봐요. 뉴스타파에 나오는 네. 보도가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세민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거기서는 다 소개가 또 쫙 되는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명수 기자랑 얘기하면서 네. 야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여기서 시켜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이 보세요. 아니 있을 그걸 수 있겠죠. 단순히 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개인이 그냥 얘기하는 거. 내가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냥 과장으로 믿어요. 예. 서정욱 변호사의 걸 진심으로 듣지 않아. 200%.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이잖아요. 일단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은 어. 엉망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서 이런 말을 5시간씩이나 구구절절히 했겠어요. 이 수많은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 애쓰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을 제가 잘 알고 뭐 이분에 대한 평판도 많이 듣지만 아, 제가 김대남 씨에 대해서, 그 예. 욕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솔직히 저도 뭐 제 가슴에 저도 말 함부로 하기 때문에 녹음되면요. 녹음 들어보면 여기 있는 분들 녹음에 자유로운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죄 없는 이해를 물을 해요. 던져요. 네. 근데 공직자로서 약간의 처신의 아쉬움은 있는 게 예. 그 서울의 소리가 유명한 좌파 방송인 건 알잖아요. 예. 아무리 신뢰했더라도 네. 이렇게 막 틀어놓는 거는 저는 공직자로서는 약간의 그 자기 관리가 부족했다. 예. 차라리 그랬으면 제처럼 공직 안 가면 되잖아요. 제처럼 이게 말이 가볍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런 게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기보다 지금 그 제가 그 단체 회장님이 유명인이에요. 근데 그 전임 회장 때 있었던 일인데 네. 뭐 이거는 저는 큰 건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은 전에 공천 당시에도 이제 자기 공천 떨어질 때 야 어떻게든 뭐 이렇게 용산 안 좋은 얘기 하려다가도 아니다 나 나중에 또 어디 공기업 같은 데라도 가야 되니까 한 자리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도와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아주 뻥이나 아주 뭐 플러팅 같지만 않은 게 실제로 또 갔어요. 이번에 또 감사로 여- 갔어요. 예 어디 갔습니까? 신용보증기금 감사로 갔죠.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기금. 네. 네. 서울보증기금. 네. 예. 서울보증보험. 예. 서울보증보험. 예. 맞아요. 그래서 연봉도 뭐 2, 3억인가 돼요. 예. 뭐 2억 5천에서 한 3억 5천 사이 거기 뭐 저 법인카드 한 뭐 400 몇십만 원. 1년에 뭐 한 5천 몇백만 원 월 된다던데. 47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 비서와 개인 운전기사 및 이게 그래서 법인 차량. 3년이 기한이어서 3년 동안 한 네. 10억 땡긴다는 소문까지 그러니까 나왔어요. 본인이 이야기한 게 사실은 거의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에 대해서도 에이 뻥이겠지라고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이걸 터트린 다음에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 지금 갔다니까요. 근데 감사 있는데 그리고 아, 지금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 연락 안 되죠. 그리고 가처분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며칠 전에 네. 남부지방법원에 자기 거 이거 서울에서 틀었다고 네. 가처분했어요. 냈죠. 네. 내가 후회한다. 나는 이거 소문만 듣고 말한 거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뉴스타파에서 세민년이라는 곳에서 그 언론 보도 관련해 가지고 내가 고발 사주했다 이렇게 네. 말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